네,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녹화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대학교 모든 학우분들을 위해 업로드 됩니다. 2022년 2학기 하반기에 들어서 개회되는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인 만큼 학업과 신앙의 결실을 모두 맺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원만한 공청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본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위드캠프 김철규 정회장 후보님, 임다혜 부회장 후보님 되십니다. 다음은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임청현 전략기획국 국장님, 허예은 전략기획국 정무부국장님, 자치회 김성민 정책기획국장님, 평의회 김찬희 이장님, 학부협력회 ICT 창업학부 김지한 부대표님, 김하은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님, 하이퍼 RC 송다은 부대표님, 손양원 RC 경보윤 부대표님, 토레이 RC 송사랑 부대표님, 열송학사 RC 서예진 부대표님, 장기례 RC 강예은 부대표님, 한동신문사 황지영 편집국장님, 정예원 기자님, 오예랑 기자님.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 및 공청회 규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는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 출마의 변 및 정책 발표가 10분간 있을 예정이고 패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30분간 있을 예정입니다. 각 패널분들께서는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대로 각각 한 개의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자치회 공청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 중 질문을 하지 않으신 패널분들이 계십니다. 패널분들께서는 각 학생 자치단체의 대표로 나오신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직책입니다. 하여 패널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분들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30초를 더하여 최대 2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중선관위 위원이 대기하고 있는데 손을 한 번 들면 30초가 남았다는 뜻이고 두 번 들었을 때는 2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2분이 지났음에도 답변이 이어질 때에는 제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검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규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출마의 변 및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출마의 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른 광야와 같았던 흥해압의 작은 땅 이곳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가 세워진 지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로 시작된 한동이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한동인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과 기도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한동을 이끌어갔던 한동인의 함께함, 이것은 오직 한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이 가치를 경험한 한동에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 겸손 그리고 봉사라는 한동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의 배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것임을 가르치는 대학,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며 한동의 가치와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힘껏 외치는 한동의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가고자 서로 독려하며 의지하는 한동인, 분주함과 힘든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고 꿈꾸던 이러한 한동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 속에서 각자의 일에 치여 살아가기보다 오직 한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함께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동 공동체 여러분, 제28대 총학생회후 위드는 With God, With You, With 한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꿈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With God, 한동의 처음 시작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대학,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한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동의 공동체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의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With You, 성경 속 한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대에서 은혜의 세대를 만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한동인과 함께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With 한동,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며 영성과 인성을 기반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곳인 한동대학교.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각자의 비전을 가진 한동인들이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동과 함께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한동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28대 총학생회로 한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정책 발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은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9개 분야에 총 66개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공약을 짜면서 가장 키워드로 삼았던 것은 함께함입니다. 어떤 공약들을 어떻게 내세운가에 따라서 한동의 학우님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어떻게 조금 더 이끌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공약들을 준비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저희가 정책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발표는 안 하겠지만 큰 틀은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예, 3분 정도 하셨는데 한 7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 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더 하시고 사실 그것보다 그냥 우리 학우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패널들을 제외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래 같이 조금 더 저희가 물론 이 공청회라는 자리가 저희의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학우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 의견으로 내년 당선이 된다면 내년 총학생회를 꾸려가는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질문하는 시간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패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분들은 답변 시 기본적으로 1분 30초 이내에 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30초를 더하여 2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을 시엔 제가 제지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총학생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종합생회 전략계획국 정청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섬기기 위해 총학생회 회장단으로 출마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학가의 총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부족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전문가에 따르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닌다는 일명 소비자 정체성이 커지면서 학생의 역할을 학생 권리 보호로 한정하거나 아예 학생회가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업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정치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참여율 조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 또 바쁜 한동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이름부터 복잡하게 느껴진 학생 정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기 총학생회장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학생 정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부터 이제 학생 정치의 가장 첫 걸음임을 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저희의 소통과 학생 정치 관련 공약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공약을 참고하시면은 학생 기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하면서 이제 복잡했던 학생 기부의 업무에 대한 벽을 낮추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동대학교 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공론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통이나 접근성 늘리는 것은 타 대학에서도 이미 충분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대학교도 사실 학생 정치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정치를 참여하였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학생 정치를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전략교육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이 학생 정치라는 그 파트,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분야를 좀 멀리하는 경향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 정치를 참여하기 전에는 총학생회의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면, 학생 정치를 관심을 조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7대 소원 측에서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진이나 어떠한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 보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들을 주었고요. 그 정보들을 그 학우님들이 받으면서 정말 총학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 정치를 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을 아직까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학생 정치들을 참여하는 학우님들이 조금 더 나를 위한, 그 학생 한동을 위한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정치를 참여하는 그 본질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정치에 참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총학생회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전략기획국 정무부국장 허예은입니다. 우선 어려운 섬김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학생 정치 부문으로 내주신 모든 공약들은 현 총학생회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보다 차별성이 있는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생 정치 파트에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밀고 있는 것이 공정한 예결사나 심의 시스템 확립입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감사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저는 공약을 내건 건데요. 사실 지금 학부별로 모든 학생 기구에서 정말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재정들이 각각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내용을 많이 취합을 했지만 이것을 결국 어디에서 하나 감사라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학우님들이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회를 하나 만듦으로써 그 모든 기구들의 이 감사를 평가를 해서 잘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한 통합된 플랫폼 시스템으로 학우님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우리가 내고 있는 학생 경비 또 이외의 돈들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있는 차후 공약들은 사실 소원 이제 총학생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디벨롭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공약집에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됩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평의회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회칙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지금 이 업무 자체가 평의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위원회는 결국 한 포커스의 재정입니다. 저희가 왜 이 공약을 내세웠냐면 지금 이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가 서울시립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 숭실대 등 좀 큰 규모의 단체들은 감사위원회를 잘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평의회에서 이러한 감사 시스템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평의회에 너무 많은 과중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감사위원회로 빼서 그들이 활성화가 잘 됨으로써 조금 더 결국 학우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정보들이 좀 더 투명하게 나와진다라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따가 지금 저희 패널분들 다 돌리고 추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회 국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정책기 국장 김성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나서 주셔서 이렇게 학생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학생 정치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위드라고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고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함께하는 한동의 문화가 사실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여러 학생기구의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새섬이나 새섬 지원이나 그런 학생회나 여러 학생 기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동에 좀 함께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와중에 지금 함께함이라는 그런 가치를 들고 지금 출마하셨기 때문에 사실 총학생회에서 사실 함께함을 가지고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동대학교의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한동대 학생들이 직접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그게 투영된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위드라는 함께함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기둥을 세워 본다면 전과 후가 사실 다르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드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설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7학번이고 우리 부회장 후보는 20학번입니다. 저와 우리 부회장 후보가 겪는 그 함께함이 사실 다르지만 결국 갔을 때는 한동의 가치로 묶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런 함께함을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고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한동의 가치를 통하여서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제가 맨 처음 정책 발표했을 때에도 저희 큰 틀은 무엇이냐면 함께함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66개의 공약들을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 함께함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저희가 보여준 거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소통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넘어가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정말 이 학우님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주는 것이 함께함의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쉬운 것들로 지금 현재 있는 학생 기구들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기획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소통팀의 총학생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저희가 총학생 홈페이지를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그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저의 노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김찬희 평의회 의장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의회 의장 김찬입니다. 저 또한 먼저 귀한 성김에 자리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공약집이 늦게 올라왔으며 후에 수정까지 거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약집이 늦게 올랐다는 것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혹은 완성이 늦어졌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각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확인이 된 부분인지 또한 각 담당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단
공약집이 늦게 나온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총학생회를 준비한 시점이 사실 7주차부터였습니다. 조금 늦게 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우리 또 귀하게 섬겨준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약적인 부분에는 저희 입후보를 절차를 거쳤을 때 그 공약 66개 있는 공약들을 이미 중선관위에 입후보할 때 이미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저희는 짧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각 기관별로 이제 저희가 소통해야 되고 협의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본 상태이고요. 공약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집이 늦게 나온 이유는 뭐 이제 저희 캠프 내에서 조금 그 소통에 약간의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 중선관위 측에서 이제 올린 거지만 저희가 제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늦게 제공한 점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은 결국 저희가 입후보 할 때 66개 공약 실천서를 저희가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내용들은 똑같이 적혀 있고요. 다만 이 공약집의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 중에서 좀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학부협력회 김지한 부대표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부협력회 소속 ICT 창업학부 부대표 김지안입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섬김의 자리에 나와주신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일단 정말 많은 공약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한동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 한동에 대한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럼 정말 지금 코로나가 점차 끝나고 점점 다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두 분이 느끼시는 한동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장 큰 우선으로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로 답변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함께함의 가치를 저희 캠프 이름부터 냈고요. 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섬기려는 그 자리에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함의 가치를 조금 더 내세우고 싶었고, 저희 공약 부분에서도 뭐 신앙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 또 문화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저 또한 이제 20학번이었기 때문에 함께함의 가치를 사실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17학번이셨던 그 정혜정 후보님의 그런 경험들과 또 지금 저의 경험이 맞물리면서 더 나은 한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한동희 학우님들이 저희가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서 여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참여를 할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들의 동기를 살리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거는 반복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동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스탠스는 위드가시였습니다. 우리가 한동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렇지, 내가 이 한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함이라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동현 김하은 회장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총동현 회장 김하은입니다. 7주 차라도 늦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섬김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까 평의회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소통 관련 공약을 내셨는데 공약집을 공청회 하루 전날 게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소통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소통 관련 공약으로 동아리 학회 정보 문서화를 내세우셨는데 제가 총동연을 하는 기간 동안 전전 학부생분들이 동아리 학회 정보용 홈페이지 개설이나 앱 개발 등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위드 캠프가 하려고 하는 동아리 학회 정보 문서화의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큰 임팩트가 없다면 전전 학부생분들과 협업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청회 하루 전날에 공약집 올려드린 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공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캠프 안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늦게 올렸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와 학회에 대한 전체 저 자료들을 전전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총학생회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공약이지만 어떤 기관에서 올리느냐는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여서 학우님들에게 제시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전전에서 또 죄송합니다. 전전에서도 이제 결국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주는 건데 주긴 주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주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살려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차별점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RC 하이퍼 RC 송다은 부대표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이프 RC 부대표 송다은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소통 부분 공약에서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편을 공약으로 내주셨는데 제가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를 카이퍼 부대표로 섬기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정치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학우님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나 결과, 공지사항 등 같은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여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것인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총학생 홈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 그 총학생회 내부에 있는 인사와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총학생 홈페이지는 네이버 무료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랬던 그 총학생 홈페이지는 앞에도 언급했다시피 건국대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되게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국대에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유료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양한 정보를 총학생회가 그 많은 정보들을 주면서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건국대에 연락을 드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만들어지니까 외부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동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은 이거 총학생 홈페이지 괜찮대라는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제 분위기 형성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외부로 건국대 총학생 홈페이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분위기 형성되는 그러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만약에 총학생 회가 된다면 그러한 소통의 창구, 가장 큰 창구 총학생 회 홈페이지, 결국 총학생 홈페이지라는 것은 결국 공식적인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레이 RC 송사랑 부대표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레이 부대표 송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에 나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계속 함께함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동대가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학생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또 내세우신 공약에도 신앙과 관련된 공약이 충분히 그 속에서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약이 한동의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이어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동에는 반대로 비기독교인인 학생들이 아직 있고 또 그분들에게는 한동의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이 내세우신 그런 함께함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차이나 이런 비기독교인들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또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캠프 내에서도 계속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결국 내린 저의 결론은 또 물론 함께하긴 했지만 그 전에 나왔던 결론은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결국 한동인이지만 한동대학교를 세워진 그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사실 이 가치는 저는 타협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 친구들이 이 한동의 가치를 쉽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저희 이제 캠프에서 준비했던 공격 중 하나가 7일 갈대상자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가 어떤 거냐면 그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를 좀 모티브로 따왔는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기독교이지만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는 한 번씩 그 신앙이 지금 말이 안 나와. 그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 번씩 섭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외부 강사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합니다.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다양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제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한동대학교 소망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지만 또 소수의 친구들은 비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동대학교에 오려는 이유는 단순히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한동대학교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그런 지성과 인성의 그런 교육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뭐 기독교적인 교육이나 또 신앙적인 뭐 예배나 말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좋은 메시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이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하고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신문사의 정예원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신문사 정예원 기자입니다. 우선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학생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총학생회가 어떤 방식으로 듣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인 한동의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희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소통 파트에 200% 나눌 수 있는 한동의 공약을 보면 회장과 오피서 그다음에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결국 한동의 학우님들의 목소리가 그분들만의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자주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학우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학우님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나중에 학교 당국과 이야기를 할 때도 큰 정보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결국 총학생회라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총학생회를 보는 그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의 총학생회는 되게 된다면 그 장벽을 많이 낮추는 것도 저희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결심 이게 아니라 쉽게 찾아가서 계속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동신문사 오예랑 기자님 질문해 주십니다. 사진 기자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들의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정 회장, 부회장 후보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공청회 2부에서는 참석자분들의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